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이용학원 그리고 서울 강남이용학원 바버샵 엉클부스를 운영하고 있는 진민준 대표라고 합니다. 저를 키워주셨던 저희 큰아버지 영향을 좀 많이 받았는데 현재를 기점으로 50년을 넘게 이발소를 하고 계십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무래도 이발이라는 문화, 이발소라는 이 풍경이 좀 익숙했고 해외를 다니면서 봤던 그 바버샵의 느낌이나 이미지가 당연히 한국에도 있어야 될 문화들이 없다는 거에 대한 나름대로의 기회라고 생각을 좀 했던 것 같고요. 바버샵을 오픈하는 게 아니고 제가 다니던 학원, 서울이용학원을 인수를 하게 된 게 사실상 바버 입문의 첫 번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총 1년에 4번 자격을 검정을 할 수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주최의 전문 기술 자격증이에요. 실제로 이 자격증으로 숙련을 하고 어느 정도의 기술이 있고 어느 정도의 경력이 있으면 해외에 이민을 갈 수 있고 다른 나라에 취업을 할 수 있는 나라에서 인정을 하는 국가기술 자격증이기 때문에 바버샵 열풍과 맞물려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과 취득을 하려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예년에 비해 점점 엄청나게 성장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바버샵 혹은 이용원을 오픈해도 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기술 자격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누구나 오픈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적인 바버로서 활동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개인차는 반드시 존재를 하겠지만 내 시간을 완벽하게 비우고 몰두할 수 있다라고 봤을 때 적어도 6개월 이상은 수련해야 어느 정도 몸에 배는 순간이 그때부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년이 없는 평생 기술직, 이렇게 저는 이제 표현을 드리는데 안정된 수익을 보장할 수 있고 예술적 가치가 어우러져서 내가 일하는 프라이드를 조금 더 느끼면서 영업 활동을 영위해 나갈 수 있다는 최고의 장점. 자기한테 스스로 투자를 하는 남자들이 점점 많아짐에 따라서 앞으로도 이 시장은 계속 성장할 거라는 기대 심리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바버샵이 아직까지는 성숙기에 접어들고 있는 사업체다 보니까 바버샵에 대해서 니즈를 갖고 있고 어느 정도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남성 고객들의 층이 너무 일정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바버샵의 이미지는 너무 하드하거나 평소에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스타일 같은 것들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오해들이 좀 많은데 바버샵의 문턱을 처음 넘으셨던 고객님들이 두 번 다시 더 좋은 바버샵, 기술이 좋은 바버샵, 문화가 좋은 바버샵, 브랜드가 좋은 바버샵을 방문하시게 돼도 그 기대치는 일전보다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성숙기나 안정기에 접어들 때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 가격 경쟁이라든지 이벤트라든지 계류되어 있는 기술 안에서 들어오는 이런 경쟁력이 너무 치열해져서 좋은 브랜드라든지 나름대로의 이 바버로서의 꿈을 실현하지도 못한 채 일부는 스타트업의 위치에서 많이 도태되고 있는 이런 현실. 미용실이랑 바버샵이랑 비교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고객의 성별의 차이가 있다는 이런 부분보다도 운영의 요소로 파고들었을 때 미용은 기장이라든지 컬러라든지 머리의 결이라든지 하다못해 머리의 모량이라든지 다양한 것들로 옵션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매출 구조를 만들게 되게 적합한 구조고 그런 것들이 되게 체계적으로 시스템화가 잘 돼 있어요. 다만 바버샵은 커트, 포마드 판매, 추가적인 제품의 시술, 서비스의 옵션, 단가 항목 자체가 워낙 한정적이에요. 단기간에 큰 수익을 바랄 수가 없다. 서비스적 한계에 따른 아쉬움이 반드시 존재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월 매출은 지점당 평균적으로 800에서 한 1200, 진짜 많게는 1,500만 원 사이에 유동적인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19개 엉클부스의 나름대로 평균인 것 같습니다. 매출이나 판매하는 재화의 단가가 비교적으로 높은 사업체가 아니라고 하면 역세권의 1층은 사실상 바버샵이랑 좀 먼 얘기다. 가성비가 좋지 않다. 바버샵 한정으로. 실질적으로 퇴근해서 집 앞에서 편히 머리를 할 수 있고 주말에도 잠깐 나와서 머리를 하고 다음날 출근 준비를 할 수 있는, 아니면 데이트하기 전에 집 앞에서 머리를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또 데이트 장소로 나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고 했을 때 제가 봤을 때 아마 바버샵을 치고 첫 번째로 가장 좋은 곳은 유동인구라든지 정말 젊은 세대들이 많은 로컬 단지의 메인 상가의 1층 혹은 2층이 아닐까. 거울은
하나의 액자처럼 깔끔하고 활용성 있게끔 뭔가 포인트를 딱 집어주는 느낌. 가게의 사이즈는 둘째치고 천장의 높이에 따라서 거울의 사이즈 그리고 경계의 크기는 당연히 또 달라져야 될 부분이 또 있고요. 두 번째는 광량이나 조도를 맞추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 전구색 조명은 그 어떤 소품과도 다 잘 어울립니다. 대신 바버들이 시술을 하거나 플레이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눈이 되게 아파요. 오래 있으면. 이런 전구색 조명에다가 흰색, 백색 등을 몇 개를 섞어주면은 인테리어나 공간의 이 따뜻함, 임팩트를 크게 끌어올린다. 분위기는 그대로 잡아갈 수 있대. 머리를 하는 사람들의 눈의 피로도가 현저하게 낮아진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거의 80% 정도의 지점에는 뭐 옛날 오락실 오락기도 있고 본점과 MF점, 멀티플렉스점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두 개의 지점에는 포켓볼대랑 남자들이 좋아하는 당구대가 준비가 돼 있는데 남성들의 사랑방 혹은 남성들의 놀이터 이런 것들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드실 수 있는 뭐 위스키라든지 웰컴 드링크 같은 것들을 많이 준비해 놓고 있고요. 바버샵의 어느 정도의 평균 값은 제가 봤을 때 평당 150에서 200만 원 정도면 적당하지 않을까. 근데 일반적으로 바버샵이 창업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드는 아이템은 아닙니다. 크게 들어가는 이제 그런 설비나 현장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인 공사 비용은 다른 창업 시설이랑 비교를 했을 때는 상당히 적은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층수가 높고 철거량이 많게 되면은 평당 비용은 훨씬 더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완벽하게 짜여진 공간에 도색과 바닥공사, 설비공사만 하고 들어갔을 경우에는 또 평균 금액보다 현저하게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분들께서 많이 하시는 고민이 간판의 디자인이거든요. 1층에 있고 유동이 많은 길목에 간판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간판은 투자를 해야 되는 시설이 맞습니다. 다만 바버샵은 보편적으로 그렇게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2층이나 지하에 입점하는 경우도 적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고객들이 딱 들어왔을 때 샵에 있는 분위기를 간판 이상으로 임팩트를 주면 된다고 생각해서 내 브랜드에 대한 시그니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직원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아요. 저는 또 같이 전단을 들고 나가서 뿌리는 것들도 이 바버샵이라는 아이템이랑은 사실 쉽게 시작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아이템이